안녕하십니까. 김광균의 추일서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랑 우리 같이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 제목을 볼까? 추일서점입니다. 가을 추자겠죠. 가을날에 느끼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딱 봤을 때 가을날이라는 이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었는데 이 계절적 배경 자체가 시적 화자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겠죠. 그리고 우리 작가 한번 볼까요? 김광균이라고 하면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럼 이분 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서구 문학사조인 모더니즘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지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작가입니다. 그럼 이미지즘이 뭘까요? 시각이겠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분은 시를 쓰는데 언어를 통해서 한 편의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분은 언어를 통해서 한 편의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시의 특징에서 뭐가 드러날까요? 묘사적이라든가 회화적이다. 여기서 회화란 거 언어 뭐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편의 그림을 우리한테 제시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그리는 그림의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자, 도화지가 있다고 칩시다. 이건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한 폭의 그림을 그립니다. 뭐 예를 들면 빌딩을 그립니다. 고속도로 쭉 그리겠죠. 하늘에 구름 쭉 떠 있습니다. 뭐 가스 등, 가로등 쭉 그립니다. 그리고 색깔 자체는 막 밝은 그런 색깔이 아니라 대체로 어두운 색깔, 뭔가 회색빛이 난다거나 검정빛이 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소재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뭐 빌딩이라든가 가스등, 그러니까 가로등이라든가 고속도로, 그러니까 길을 쭉 그려놓습니다. 대부분 다 서구적이고 약간 문명적이다 또는 뭐 이국적이다, 도시적이다. 이랬습니까 여러분들?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데 아름다운 강이라든가 산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게 아니라 뭐 해라든가 달을 그리는 게 아니라 빌딩, 가스 등이라든가 길과 같이 약간 서구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의 그림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어두운 색깔의 그림을 보여줬으니까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 독자들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분 기분이 지금 별로 좋지 않구나. 이랬습니까 여러분들? 자, 두 가지로 정리 한번 해볼게. 어떻게 보면 표현상의 특징인데 언어를 통해서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은 대체로 어떤 느낌을 준다? 뭔가 어둡다, 그러니까 약간 쓸쓸하다, 고독하다, 시자가자의 부정적인 정서를 강조하기 위한 그림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자, 활동 시기와 관련시켜볼게. 권경규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에 우리 농촌이 이렇게 쫙 평화로운 모습이었는데 일본에 의해서 근대화라고 하죠. 근대화 물결이 슉 들어오면서 막 빌딩 세워지고 길 세워지고 우리 저번 강의 때 공부했던 거 있지, 수탈의 공간으로 볼 수 있는 막 항구 같은 것들, 찻길 같은 거 놓이니까 여기서 느끼는 시자가의 정서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지우고 작품 자체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김광규는 뭐 이 추일서정 말고도 와사등이라든가 외인촌 같은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수능에는 2008년도에 와사등이 나오고 역시 10몇 년 동안 지금 수능 자체에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시인이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작가가 맞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자.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자, 시 본문 들어갈게.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입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 뭡니까? 줄 쫙 칠게. 자, A는 B다. 맞아.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다. 그러니까 은유법이겠지. 자, 표현상의 특징에서 끝나면 안 돼. 지금 낙엽이라는 대상을 어디에 빗대어 표현했어?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에 빗대어 표현했지. 자, 폴란드라는 저 멀리 있는 유럽의 국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폴란드는 그냥 폴란드가 아니라 망명정부라고. 망명정부란 건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겠지. 그럼 생각해봐. 망한 나라의 집회, 화폐는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가치가 아마 없겠지. 이건 낙엽의 무가치성이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낙엽이라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뭐 자연친화 작품에서 노래하는 그런 막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물이 아니라 이 자연물은 어떻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폴란드라는 국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여기서 나온 거 볼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침공을 당해서 결국은 망한 나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표입니다. 포화에 이지러진, 대포에 이지러진, 무너져버린 도른시, 폴란드의 특정 도시입니다.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다. 자, 그럼 도른시의 이미지는 어떨까? 좋은 곳이 아니지,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고. 대포에 무너져버린 도른시니까 약간 폐허겠지. 자,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황폐한 모습이지. 또는 뭔가 쓸쓸한 모습. 폐허가 되었으니까. 자,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서, 맞습니까? 길은 한 줄기의 구겨진 넥타이처럼. 표현상의 특징 직유법입니다. 자, 길을 어디에 빗대어 표현했다? 구겨진 넥타이에 빗대어 표현했다. 그럼 지금 길은 어떤 모습이다?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겨져 있는 넥타이 같은 모습이니까 약간 혼란스럽지. 또는 무질서라고. 질서가 없다고. 뭔가 흐트러진 모습이니까. 자,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서 일강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여기서 일강이란 건 햇빛이라고 생각하는데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실제 폭포가 아니겠지.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이게 마치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역시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일강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보이지 않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주의할 거 있습니다. 주어가 누군지를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시자가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세로 2시에 급행열차가 들달린다. 자, 우리 주어 찾았습니까? 세로 2시에 급행열차, 그러니까 열차가 들달리는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들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급행열차 표현상의 특징이 뭘까? 의인법이겠지. 또는 여기다가 족치고 의인법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저가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아니라고. 누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급행열차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연기를 막 내뿜으면서 달리는 모습입니다. 자, 밑으로 가볼까? 포플러 나무의 근골 사이로, 여기서 근골이라고 해서 뼈에 빗대어 표현했잖아. 뭔가 앙상한 모습. 가을이니까 포플러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자, 표현법 뭡니까? 활용법이네. 우리 의인법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지. 왜냐면 사람의 이 이는 이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빨이라는 건 보통 동물의 이를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활용법. 무생물을 생물에 빗대어 표현했다. 이해됐습니까? 자, 내려가 볼까?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막 나부끼고 있어. 뭔가 약간 폐허가 된 모습이잖아. 철책이 구부러져 있는데 바람에 막 이렇게 나부끼고 있다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 이랬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대상입니다.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름의 특징은 어떨까? 어디에 빗대어 표현했다?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셀로판지는 자세히 할 필요는 없는데 뭔가 되게 얇습니다. 그리고 힘을 조금만 주면 쉽게 구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의 모습은 뭔가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얇다 또는 구겨지기가 쉽다. 약간 쓸쓸하다. 이해됐습니까? 풍요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풍성한 모습이 아닙니다. 뭔가 얇고 쉽게 구겨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됐지? 자, 이제 마지막 표현상의 특징 한번 볼게. 구름이 하나. 자, 끝날 때 지금 뭐 하고 있어? 스스로 생각했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느낌을 준다? 아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끝날 때 하나 이런 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자, 다 봤습니까? 우리 여기까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 하나 그려볼까? 왜 김강균 씨는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할까? 이분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한 폭의 그림을 보여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 시인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포화에 이루어지는 도롱시의 가랑이를 생각해 한다. 자,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볼게. 여기다 그려볼까? 낙엽이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어.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 낙엽은 어떤 모습이라고? 무가치한 모습이다. 왜냐면 망한 나라의 지폐에 빗대어 그렸기 때문에.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강의 폭폭 속으로 사라지고 이렇게 길이 쭉 있는데 이렇게 길 구겨져 있는 모습이야. 햇빛이 쫙 비치면서 끝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세로 도시의 급행열차가 그를 달리고 있대. 잠깐 급행열차 그려볼게.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고 했으니까 이 급행열차에 굴뚝에서 연기가 쭉 나오고 있지. 마치 담배 연기를 내뿜는 것처럼. 자, 공장의 포플러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포플러 나무의 근골 이렇게 뼈다구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냈대. 왜 흰 이빨을 드러냈다고 표현했을까? 아마 그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공장이니까 이렇게 약간 이빨처럼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이 철책이 있는데 구부러져 있어. 바람에 나부끼고 있고 마지막이야.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더 있지. 구름 그리자. 뭔가 얇은 모습. 이렇게 하나구나. 구름이 딱 하나 떠 있어. 10개가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림 완성했습니까? 여기까지 한번 적어보자.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졌다고. 맞죠, 여러분들? 자, 다 봤습니까? 이제 마지막 볼게.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잖아.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굴까? 아마 시적하자 나겠지. 그러니까 드디어 지금까지는 시적하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풍경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여줬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나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독자한테.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 누가? 시적하자가 홀로 시적 허용이잖아.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래. 우리 표현상의 특징부터 먼저 찾자. 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풀벌레 소리 뭡니까? 줄칠까? 청각이지. 자, 근데 청각이 자욱하대. 시각이잖아. 맞아? 그리고 청각적 심상이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고 있어. 이거 뭘까? 촉각이겠지. 이래서 여러분들, 이건 복합 심상이 아니라 소리가 자욱하다. 청각의 시각화. 소리를 발길로 차다. 청각의 촉각화로 볼 수 있잖아. 그럼 합쳐보면 뭘까? 심상의 전이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요 구조는 공감각적 심상이야. 자, 공감각적 심상 뭔지 기억나지? 우리 저번 강의였는가? 정지용의 향수에서 공감각적 심상 한번 봤었잖아. 심상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 뭐 있을까? 금빛 게으른 울음 기억나지? 금빛 게으른 울음 있지. 또 보면 풀벌레 소리 말을 달리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둘 다 공간적 심상으로 볼 수 있다 그랬지. 이 시 역시 마찬가지야. 청각적 심상을 가득하다 시각화시키거나 청각적 심상을 발로 찬다고 해서 촉각화시키고 있다. 공간적 심상이잖아. 그 다음에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것도 없대. 홀로 볼까? 시적 어용. 일부러 말을 길게 늘려놨어. 황량한 생각. 드디어 시자가자의 정사가 드러났지. 황량하다 무슨 뜻일까? 뭔가 쓸쓸하다. 뭔가 고독하다는 뜻입니다. 혼자 쓸쓸한 생각 또는 고독한 생각을 버릴 곳이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래. 자, 쭉 줄치자. 자, 요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 우리 내용 정리 한번 해보자. 가을날의 시적 하자가 막 마음속에 쓸쓸해 뭔가 고독한 심정을 느끼고 있어. 이 쓸쓸함에서
고독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했지. 첫 번째가 뭘까? 소리를 발로 찼다. 특별한 의미 없지. 소리를 발로 찼다. 풀벌레 소리를 발길질을 하고 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이건 중요합니다. 허공에다가 돌팔매 하나라고 해서 선생님 뭐 실제로 보여줄 수 없는데 이게 돌이라고 할게. 돌을 허공에다가 집어 던졌잖아. 시작하잖아. 왜 집어 던졌다고? 혼자 황량한 생각에서 버릴 곳이 없어. 그러니까 벗어날 곳이 없어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허공에다가 돌을 집어 던졌어. 그럼 이 돌을 집어 던지는 행위의 의미는 뭘까? 첫 번째 한번 볼까? 고독하면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겠지. 너무 쓸쓸하고 고독하니까 이 고독하면서 잠시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돌을 집어 던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자, 두 번째 의미는 뭘까? 특별한 의미가 없어. 그냥 무의미한 행동으로 볼 수 있어.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돌을 이렇게 툭 집어 던지는 거야. 이해됐을까? 자, 밑에 가보자.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바늘을 긋고 잠기어 간다. 자, 이 구절 중요합니다. 우리 1번 의미로 가봅시다. 고독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돌을 집어 던졌지. 근데 이 돌을 집어 던진 게 우주 끝까지 날아갈 수가 없잖아. 당연히 어떨까? 떨어지겠지. 근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독하게 반원을 그으면서 잠기어 간대. 쭉쭉 짚게. 자,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고독하면서 얘들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잠기어 간다 그랬으니까 하강적 이미지잖아.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쉽지? 자,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내용 자체도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그림으로 우리 정리해볼까? 낙엽이 떨어져. 맞지? 그 다음에 길이 구겨져 있어. 그 다음에 급행열차가 막 들판을 달리고 있고, 공장이 흰 이빨을 드러낸 채 서 있고, 포플러 나무에 근골이 있고, 하늘 위에는 이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두둥실 떠 있는 모습이잖아. 그 다음에 그림을 조금만 더 보충해볼게. 시적 화자가 이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느끼는 생각은 어떤 점서야? 머릿속에 해볼까? 마음에 드는가?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너무 고독해, 너무 쓸쓸해, 막 우울증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돌을 집어 던졌지. 근데 이 돌이 끝까지 날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반원을 그으면서 떨어져 버렸지. 결국 시적화자는 고독하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이 시는 끝났습니다. 자, 다 봤습니까? 자, 우리 이제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내용 자체를 한번 요약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역시나 필기는 어디 하면 될까? 55페이지 오른쪽 옆에다가 필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용부터 정리할게. 내용부터. 자, 이 시는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지금 미리 안 적어놨는데 한번 봅시다. 크게 두 군데로 나눈다 그러면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요까지 첫 번째 부분, 그리고 뒤에 두 번째 부분 나오겠지. 그럼 첫 번째 부분과 요 부분의 차이점 한번 생각해 볼까? 요까지는 뭐였어? 시적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풍경을 우리한테 보여줬잖아. 그 다음 여기서 뭘까? 시적 화자가 이 풍경 속에서, 내부 환경 속에서 느끼는 시적 화자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지. 그럼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러지? 학생들 한번 기억해 볼까? 자, 성경 후정의 구조로 볼 수 있겠지. 자, 우리 구조부터 정리합시다. 구조는 뭐라고? 성경 후정의 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내용을 요약 정리 한번 해볼게. 가을날에 그냥 황량한 풍경이야. 또는 뭔가 쓸쓸한 풍경이라고. 그럼 후정은 뭘까? 여기서 느끼는 화자의 고독함, 그러면 외로움이겠지. 나왔습니까? 이제는 크게 구조를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 성경 먼저 가을날에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느끼는 화자의 고독함, 외로움을 뒤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 남았지. 강의를 많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지금부터는 표현상의 특징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쌤이 굳이 이런 것들은 필기 안 할게. 운주적 표현이 사용됐다, 직위법이 사용됐다, 의인법이 사용됐다, 활법이 사용됐다, 이런 것들은 필기 안 하겠습니다. 1번 뭐부터 들어가면 될까?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정리하자. 공경, 부정이야. 자, 2번 봅시다. 우리 시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김강균의 시의 일반적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잖아.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래? 어떤 거라고? 굉장히 회화적이다. 그림을 그린다. 시각적이다. 또는 묘사적이다. 맞습니까? 어느 부분까지? 여기까지. 회화적이다, 시각적이다, 묘사적이다. 자, 은근히 표현상의 특징 볼 거 많습니다. 네 번째 볼게. 우리 이런 걸 내용적인 방식에서 뭐라고 부를까? 처음에 십자가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뭐였지? 낙엽이었지. 그 다음에 이거 어디로 가? 길을 바라보고 있지. 그 다음 어디를 본다? 뭐 일갈 보고 됐고, 급행열차 바라봤지. 그 다음에 포플러 나무 바라봤다가, 공장 바라봤다가, 철책 바라봤다가, 마지막에 구름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럼 이거 뭘까?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잖아. 맞지? 시간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시선의 이동 맞습니까? 내가 낙엽 바라봤다가 뭐 구름 바라봤다가 뭐 공장 바라봤다가, 그러니까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자의 카메라라고 할까? 카메라가 계속 이동하고 있다.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맞습니까? 자, 마지막 표현상의 특징 다섯 번째 정리할게. 자, 봐봐. 얘들아, 이런 거 보자. 폴란드 망명정부, 도론시, 넥타이 같은 것들, 또는 급행열차라든가 포플러 나무라든가 공장 같은 것들, 철책 같은 것들, 셀로판지 같은 것들, 시어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는 굉장히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시어가 아니죠. 그럼 뭘로 가야 돼? 약간 서구적이고 도시적이고, 뭐 똑같은 말인데 이국적인 시어잖아. 서양, 이국,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그리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지고 있는 시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근데 우리 기억해보자. 김강균 시에서 서구적이고 도시적이고 이국적인 시어가 우리한테 주는 느낌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뭘로 본다고?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어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십자가자에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고독함과 외로움이라든가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자, 다 봤지? 우리 내용 정리 끝났으면 요 작품이 우리 언제 나왔냐면 작년입니다. 작년. 얼마 안 됐죠? 작년 고3 6월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강균 시 중에서 유명한 시가 와사등이라든가 외인촌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보는 추일세종 세 작품이 있는데, 와사등 수능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외인촌도 수능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게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라고 찍을 수는 없지만 출제 가능성을 가지고 봤을 때 김강균 씨가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 그러면 와사등 외인촌은 한 번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낸다고 하면 원래 확률이었습니까? 추일서정을 수능에 한번 언급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에 나온 게 아니라 6월 모의고사에서 추일서정이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문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첫 번째 문제, 이런 필기할 필요 없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자. 첫 번째 문제가 어디였지? 자, 이거 찍어볼게 그냥. 여기다 적을까? 표현상의 특징 묻는 문제가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쌤이 선택지를 한번 제시해 볼게. 여러분들 쌤 얘기 한번 듣고 한번 풀어볼래? 자, 수미상관에 부정어 사용되고 있다. 자, 2번 한번 볼까? 뭐가 제시했지? 유사한 문장을 변형 또는 변주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고 있다. 자, 세 번째가, 선택지 세 번째가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 변형 생략할게. 의도적으로 시어를 변형해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 네 번째 한번 볼까? 네 번째가 추측형 어미를 사용해서 화자의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표현하여
하자가 이 대상에 대해 느끼는 인상 또는 느낌을 제시하고 있다. 자, 정답 뭡니까? 한번 볼까? 수미상가, 첫 번째 1번부터 볼게. 수미상간의 구조를 통해서 구조적인 안정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표현상의 특징, 효과 나오지. 수미상간을 사용해서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 당연히 적절한 거에서 정답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는 시작하는 게 낙이본 폴란드 방면도구의 집회, 포화의 이지로지로 시작했지. 끝날 때마다 끝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마 저쪽에 고독한 바다를 걷고 장기어 갖는다. 전혀 내용상의 유사성이 없잖아. 구조상에. 그러니까 수미상간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지워내는 겁니다. 자, 2번 봅시다. 유사한 문장, 변형, 변주, 시간의 흐름 당연히 아니지. 이 시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기보다는 뭘로 보는 게 맞다? 성경 구정이라던가 또는 시선 이동에 따라서 내용이 정의되고 있으니까. 자, 세 번째 보자. 의도적으로 시어를 변형했다. 이거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 호올로 시적 오용이잖아. 의도적으로 시어를 살짝 변형했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정답으로 찍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현상의 특징은 맞다고 볼 수 있지만 하자의 의지를 강조한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호올로는 시적 하자에 혼자 있는 마음이니까 고독함, 외로움을 강조할 수 있는 공자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시적 하자의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아니겠죠. 자, 네 번째 볼게. 추측형 범위 아닙니다. 뭐뭐 했을 것이다 사용된 적 없죠.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잖아. 이미 정답 다 찾았겠지만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표현해서 하자의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어디 있습니까? 낙엽은 폴란드 방면종의 집회,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표현했지.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자연물을 뭐에 빗대어 인공물에 빗대어 표현했지. 이걸 통해서 뭐한다? 십자가자가 이 대상에게 느끼는 인상 또는 느낌을 제시하고 있다. 당연히 정답으로 가야겠지. 이래서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표현했다. 자, 그리고 내용에서 묻는 문제는 정답으로 제시되는 거 아니었고 뭐 이런 것들 나왔어.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뭐라고? 낙엽을 폴란드 망명정부에 빗대어 표현해서 낙엽의 무가치성 또는 무상감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나왔었고 정답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지.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길을 넥타이에 빗대어 표현해서 시적 하자의 후회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얘가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래? 길을 넥타이에 빗대어 표현하는 건 맞지만 길을 넥타이에 빗대어 표현해서 하자가 느끼는 소외감을 드러낸다가 잘못된 말이겠지. 여기서는 시적 하자가 느끼는 소외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외감이라는 건 내가 약간 왔다 된 기분이 있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기분 드러나는 거 없다고. 그러니까 시적 하자의 소외감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성경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후중에 가야 드러나겠지. 이 부분에서. 이랬지. 그러니까 작품 역시 마찬가지야. 고3 문제였지만 우리가 내용 정리하고 표현상의 특징 중요한 것만 몇 개 정리해 놓으면 암기를 해놓으면 시험 문제에서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문학을 강조하지만 암기를 통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번 주 우리 현대시 강의 역시나 9강, 10강, 2강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과제는 뭡니까? 당연히 낡은 집과 추일소정 문제를 다 푸는 것이 이번 주 과제입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